네, 이제 다음 섹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으로 만들려면 전에 기본으로 들어있던 сек션을 지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룹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든 섹션 밑에 빈칸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패턴 추가라는 이제 항목이 생기는데요. 블록을 추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바로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 위에 올라가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 네,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저는 그냥 패턴이 아니라 블록을 검색해서 블록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룹을 추가할게요. 네, 그룹을 추가해 주시고 이 그룹의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그룹의 안에 완성된 모습에서 이런 모습 두 개의 섹션이 동일한 넓이로 나눠지는 이걸 이제 컬럼이라고 하는데요. 워드프레스에서 이 컬럼 블록을 이용해서 한번 왼쪽엔 사진, 오른쪽에는 제목과 문단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컬럼을 여기다가 추가해 볼게요. 컬럼을 검색해 주시고 컬럼 네, 추가해 주시고 2단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컬럼을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컬럼 밑에 2개 컬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상위에 있는 컬럼을 골라서 이쪽에서 컬럼을 2개나 3개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컬럼이 모바일에서 좁아지면 이 2개의 컬럼을 세로로 이렇게 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 배열을 하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좁아지면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다가 사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언스플래시라고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unsplash.com으로 오셔서 이게 뭐였을까요? 사진이 산이었던 것 같아요. 마운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mountains 저건 세로 사진이었으니까 여기서 모든 방향에서 세로로 한번 바꿔볼게요. 세로. 네, 여기 나오네요. 이거를 이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저는 눌러서 일단은 저는 그냥 복사만 해갈게요. 이미지의 주소만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 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블락을 검색해서 넣고 그래서 업로드 대신 URL에서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URL을 이렇게도 넣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목을 한번 넣고요. 제목 그리고 제목이 이랬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죠?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군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문단을 조금 길게 넣어볼게요. 네, 너무 긴가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폭이 굉장히 좁은 폭으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폭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룹을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맨 위에 그룹을 넣었었습니다. 그룹을 넣었고
그래서 여기 내부 블록은 컨텐츠 폭을 사용합니다. 체크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컬럼에서 폭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폭을 좀 넓게 해볼게요. 이렇게 넓게. 그리고 이 블록과 블록 사이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을 조금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컬럼을 골라주시고 스타일로 가셔서 크기에 아마 여기 크기에 블록 간격이 있을 겁니다. 블록 간격을 조금 넓혀 볼게요. 3 정도로 해볼까요? 네, 3 정도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그룹이 지금 보시면 이제 다 그 이전 블록하고 이제 되게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패딩이 있어야 보통 이제 뭐 브리딩 룸이라고 표현하는데 숨 쉴 공간이 있어야지 좀 디자인이 여유 있고 이뻐 보이니까 패딩을 주겠습니다. 그룹에다가 스타일로 가셔서 패딩을 오른쪽 왼쪽은 주면 안 되니까 기본값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 링크를 해제해 주시고 상단에다가 한 5 정도 줄게요. 5 정도 주고 하단에도 5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숨 쉴 공간이 생기겠죠. 여백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자. 좀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컬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좁게 보면 이렇게 세로로 아까 옵션 선택했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딩이 이렇게 넓게 봤을 때보다 조금 좁아진 게 보이시죠? 이제 워드프레스가 이번에 6.2가 나오면서 여백이나 글꼴들이 이게 좀 좁은 화면에서는 좀 이렇게 자동으로 좁아지고 넓은 공간에서는 이렇게 좀 넓어지고 이런 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러면 이 섹션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섹션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섹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컬럼이 4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컬럼은 다른 색깔과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룹을 추가해야 되겠죠? 네, 그룹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룹을 추가해 주시고, 네, 첫 번째 골라 주시고요. 그리고 그룹을 나누려면 컬럼이 필요하겠죠? 컬럼 추가해 주시고 4등분 해보겠는데 4등분이 없네요. 일단 3으로 나누고, 그러면 컬럼을 선택해서 4단으로 나누겠습니다. 4단. 그리고 폭도 넓혀야 되겠죠? 네, 폭을 여기서 넓은 폭으로 넓혀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여기서 제가 이제 모서리를 줬잖아요. 모서리 값을 이렇게 다른 데랑 똑같이 8픽셀을 줬는데 이 모서리 부분이 제가 해보니까 이 컬럼에 모서리를 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 스타일에 가보면 이 테두리 값은 있는데, 이 테두리라는 것은 이 선의 두께잖아요. 이 선의 두께. 근데 이제 테두리 밑에 반지름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반지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을 추가해서 그 컬럼 안에 그룹을 추가해서 그 그룹에다가 그 테두리와 반지름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룹을 추가할 거고요. 그룹 하나로 하고, 그리고 그룹 안에다가 제목을 넣겠습니다. 제목을 넣고
글은 뭐라고 썼을까요? 이런 일 저런 일 특별한 일 신기한 일 이런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 넣고 복사해서 넣죠. 뭐 이 글은 넣고 네 그리고 스타일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스타일링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는 방법으로 할게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게 제 생각에는 H3였던 것 같아요. H3로 하고 그래도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으니까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네, 라지로 하고 네, 그러면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룹에다가 보더를 좀 줄게요. 그 테두리 값을 줄게요. 테두리 값을 제 생각에 3픽셀이었을까 2픽셀이었을까 좀 헷갈립니다. 2픽셀 네, 2픽셀인 것 같아요. 2픽셀 그리고 반지름은 8cm 8cm랍니다. 8픽셀 줬고 그리고 테두리 색깔을 네 1차 색깔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좀 얇아 보이네요. 3픽셀이었나 봐요. 3픽셀이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패딩 값이 없다 보니까 지금 꽉 차 있는데요. 패딩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1 정도 줘볼까요? 1? 네, 1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 그룹을 복사해 가지고 커맨드 C 복사해 주시고 네, 컨트롤 C겠죠. 윈도우에서는. 그리고 여기다가 커맨드 V 여기도 V 그리고 여기도 V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런 일 특별한 일 신기한 일 이렇게 넣고 마지막 컬럼을 스타일을 변경하겠습니다. 배경을 바꿔야 되겠죠. 일단 마지막 컬럼에서 그룹의 스타일 배경 값을 1차 색깔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색상을 텍스트 색상을 기본으로 해주시고 네, 여기도 똑같이 텍스트 색상을 기본으로 해주시고 네 그러면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글로벌 설정에서 제가 설정한 이 텍스트의 굵기가 제가 미리 만든 것보다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조금 손볼까요? 서체에서 텍스트의 외모가 아니죠, 그죠? 외모를 얇게 좀 덜 얇게 이게 또 너무 얇으면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일단 좀 다이나믹하게 차이나 보이도록 이렇게 일단은 해볼게요. 네, 이제 뭐 글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글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협을 디자인에 너무 치우치면 이쁘긴 한데 가독성이 떨어지고 또 가독성에 너무 치우치면 디자인이 좀 떨어지고 어느 중간 지점에서 약간 좀 타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항상 이렇게 나중에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유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그룹에 이제 헤딩하고 네, 이 부분 이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그룹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위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룹이 선택된 상태니까 앞에 삽입을 해서 이렇게 앞에 삽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문단을 넣을 수 있는 문단 블럭이 추가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슬래시를 입력하시고 원하시는 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키보드로 고를 수도 있고요. 고르시면 변경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밑에는 엔터 치면 문단을 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넣을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룹 밖으로 들어갔군요. 그룹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룹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위에 섹션에서 했던 것처럼 패딩을 줘야 되겠죠. 위아래 패딩을 줘보겠습니다. 네. 스타일에서 크기 패딩 부분을 링크 해제해 주시고 상단에 5 그리고 하단에 5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운데로 정렬해 줘야 되겠네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짠. 네, 이런 일들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좀 보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본 색상을 선택한 건 약간 그레이 색깔인데 이건 제가 이제 일부러 섹션이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하얀색을 썼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룹의 배경 스타일을 이 기본 색상이 아닌 이 아래 아예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네, 저장해 주시면 네, 이렇게 섹션이 구분되는 이런 느낌이 나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 좀 패딩을 넣어야 되겠죠. 문단 밑에다가 그죠? 문단 밑에다가 패딩을 넣으려면 어떻게 되죠? 여백 도구를 써야죠. 여백 도구. 물론 마진을 넣어도 됩니다. 이 문단에 마진을 넣어도 되는데 쉬운 방법은 그냥 여백을 넣는 방법이 쉽습니다. 막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좀 간단하니까 사실 마진을 넣는 게 사실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진을 넣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또 편의성도 생각해야 되니까 고집만 부릴 수는 없겠죠. 뭐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럼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바일도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세로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겠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섹션은 뭔가요? 갤러리네요. 갤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